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3월 3일 바닥에서 저평가 찾기, 검색기 만드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요 관련 영상을 한번 올렸었죠. 요렇게 그전에는 2월 23일 정확히 일주일 전에 바닥에서 급등주 찾기를 올렸습니다.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말씀을 드린 거고, 그것에 따라서 검색기 만드는 법 설명을 드렸었는데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또 봐주시기도 했고, 제 영상 평소 영상 대비해서 좋아요나 조회수가 높았고, 그리고 댓글을 정말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꽤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구나 생각해서 조금의 도움을 더 드리기 위해서 이번에는 저평가 종목을 찾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또 구독자님들이 저평가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또 관심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댓글을 쭉 보면 이렇게 후원도 해주시고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뭐 이렇게 재능이 이렇게 놀라운 재능을 아무런 이유 없이 제공해서 감사하다라는 이런 말씀. 사실 큰 재능은 아니지만 저는 꾸준히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노력한다는 점 정말 알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쭉 보다 보면 이렇게 또 후원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 밑에 저평가에 대한 종목을 찾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2명인가 3명 정도 계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는 저평가 우량주 찾는 거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종목 어떻게 찾았는지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챗 GPT에 물어봤습니다. 제가 흔히 생각하는 저평가 종목에 대한 기준이 있었었는데, 그래도 좀 더 객관적으로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한 요 챗 GPT가 정리를 깔끔하게 해줬습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 기준을 조금 더 추가해서 변형을 시켰다는 거, 그 부분 또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이렇게 PER이죠. 보통 주가 이익 대비 저평가 여부에 대해서 체크하는 법, 그리고 요 지금 조건들 익숙하신 분도 있고 안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시간에 제가 다 설명하면 시간이 또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자세하게 찾아보는 것도 분명히 도움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런 내용들, 주가 이익 대비 저평가 연구가 중요하다. 10 이하 같은 경우에는 10 기준으로 지금 이익을 냈을 때 10년 동안 그 기준을 만족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결국에는 어쨌든 이 수치는 작으면 작을수록 저평가의 영역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10을 잡았고 챗GPT도 10을 제시했지만 나는 조금 더 저평가된 종목을 찾고 싶다 하시는 분은 5로 이 부분을 설정하셔도 되고, 반대로 나는 조금 더 여유있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20으로 설정해도 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개인의 선택이 결국에는 검색기를 조금 더 유동적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PBR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최근에 더 주목을 받고 있죠. PER보다는 주가 자산 대비 저평가 여부. 보통 저는 1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챗GPT는 1.2로 이렇게 제시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저는 그냥 1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에비타, 기업 가치 대비 이익 수준, 부채 비율, 부채가 자본 대비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작을수록 좋은 거고요. 유동 비율, 단기 부채 상환 능력입니다. 당연히 클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ROE, 자기 자본 대비 수익성, 당연히 클수록 좋고, 그리고 요 매출 증가율과 이동평균선, 거래량 증가, RSI는 요 부분은 조금 제외하고 저는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실제로 순이익은 나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 실적에 대한 부분은 저는 순이익으로 대체해서 설정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평균 이동성, 요런 거래량 증가, RSI는 약간 기술적인 부분이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닥에 있는 종목을 찾기 위해서는 21선보다는 아래에 있는 종목, 저는 121선 아래에 있는 종목으로 설정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진 않지만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저는 필터링하지 않고 보기 위해서 요 거래량 증가는 포함시키지 않을 거고, RSI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지금 단기적인 과매도 구간 영역만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장기적인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RSI도 저는 많이 보는 지표이고 많이 설명드리는 부분인데, 이 부분까지는 넣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요 구간에 요 표에서는 저는 이런 부분들, 지금 아래 구간은
제외하고 위에 구간을 먼저 설정하고 추가적으로 제가 넣어야 될 부분 조건씩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역시 또 제가 키움증권에서 모바일 어플로 이렇게 간단하게 넣을 수 있는 걸로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PC로서 했을 때 조금 더 자세하게 할 수 있지만 대부분 매매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휴대폰으로 거래할 거고 뭐 이렇게 진짜 전문 요런 사람들 아니면 대부분 휴대폰으로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접근성 있는 역시나 휴대폰으로 키움증권 영웅문 어플로 설정하는 법을 가지고 왔다는 거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화면들은 제가 설정하는 방법을 순차적으로 캡처한 부분이니까 요 화면 한번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저는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검색식 역시나 휴대폰 요런 기기 조작에 조금 더 익숙하신 분들은 정말 쉬울 수도 있겠지만 또 약간 이런 거를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익숙하지 않고 그런 분들도 최대한 이렇게 순서대로 따라갔을 때는 저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또 누군가의 또 도움을 받으면서 한번 설정해 보시면 저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매매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번 설정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영웅문 어플을 켜시면 요 화면이 나옵니다. 요 화면에서 왼쪽 탭에 국내 주식을 선택하고 그리고 조건 검색 탭을 선택한 다음 그리고 내 조건식 요 부분을 선택해 줍니다. 선택했을 때는 요 화면이 나오거든요. 요 화면 안에서 세 조건식 작성이 있습니다. 요 부분을 선택해 주시고 한 다음에 요 화면이 뜨는데 요 화면에 돋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돋보기를 누르면서 넣어야 될 항목들을 제가 추가적으로 검색할 수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돋보기 눌렀을 때 그 다음 화면은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요 화면에서 지금 검색창에 PER을 먼저 추가할 겁니다. 펄을 먼저 추가할 거고 PER을 선택해서 돋보기 누르시면 이렇게 지금 아래 구간에 요 PER에 대해서 조건식을 넣을 수 있게 창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 지금 체크해야 될 부분에 체크를 했을 때 다시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요 구간에서 한 건 추가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넘어오고 요 부분에서 요 탭을 한 번 더 눌러줬을 때 요 부분을 수정할 수가 있거든요. 요 부분을 수정은 요 구간 지금 최근 분기 기준 최근 4분기 합으로서 퍼가 10배 이하가 되도록 저는 요 기준으로 한번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요까지 확인을 눌렀을 때 다음 요 창이 동일하게 나오고 앞전에 봤었던 요 구간 퍼가 20배 이하라고 잡혀 있었는데 10배 이하로 바뀐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내 조건식 저장을 누르는 게 아니라 조건 추가를 바로 눌러줘야 됩니다. 저번에 영상을 올렸을 때는 바로 조건식 저장을 누르시다 보니까 요게 조건식이 계속해서 맞지 않게 지금 나오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요거 내 조건식 저장은 가장 마지막에 누르도록 하고 바로 다시 한번 조건 추가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화면이 나오고 돋보기를 동일하게 눌러주면 됩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누르고 그리고 이제 조건 추가 검색에는 PBR을 눌러줍니다. PBR을 다시 한번 찾아줬을 때는 또 이렇게 하나가 뜨고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체크해주고 그리고 이 화면으로 다시 한번 넘어왔을 때는 PBR 이 탭 자체를 한번 더 클릭해줬을 때 PBR에 대한 수치를 변경이 가능합니다. 저는 기준으로 최근 결산과 최근 분기가 있는데 최근 결산으로 했을 때는 요게 2023년 기준까지만 지금 나올 겁니다. 연 단위로 계산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최근 것은 조금 반영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저는 최근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최근 분기를 기준으로 PBR 1 이하로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이렇게 추가되는 모습이 있고 다시 한번 조건 추가를 눌러주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조건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앞 구간에 했던 것을 계속해서 동일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이런 조건들만 제가 일단 추가해서 넣는 방법 어떤 수치를 넣어야 되는지만 캡처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구간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조건을 이렇게 검색하면서 넣으면 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조건 추가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검색창에는 요 EV, 바, 에비타 요 부분을 검색해서 찾으시고 그리고 최근 분기 실적으로 10배 이하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부채 비율도 추가하고 싶으면 이렇게 조건 추가를 눌러주시고 부채 비율을 검색하고 100% 이하로 확인을 누르면서 조건들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유동 비율도 있었죠. 유동 비율 같은 경우에도 최근 분기로서 150% 이상 9,999% 이하 이렇게만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ROE도 동일하게 검색하시고 최근 분기 기준으로 저는 설정했습니다. 10% 이상 9,999% 이하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 그리고 주가 같은 경우에도 주가 범위 검색하면 나옵니다. 주가 범위는 저는 동전주만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1000으로 1000원 이상의 지금 종목으로 선택을 했고 그리고 200만원 이하로 설정했습니다. 역시나 한국 주식 중에 200만원 이하가 넘는 종목이 없기 때문에 동전주만 제외하는 조건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도 검색하시면 됩니다. 제가 저번 주에서 요 시가총액을 찾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또 댓글로 달아주셔가지고 시가총액 버튼 또 있더라. 시가총액 일단 저는 요 10억 단위이기 때문에 300을 입력하면 3천억 이상 기준의 종목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나는 조금 더 우량한 종목을 찾고 싶다 하시는 분은 여기 1000을 넣으시면 1조 이상의 종목들이 나오고 아니다 나는 3천억보다 그래도 조금 더 작은 종목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여기 100을 넣으시면 1000억 이상의 종목들이 나온다는 거 이런 것들도 자기 스타일에 맞게 유동적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과 이동평균 비교 요것도 한번 검색해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찾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기준을 121선 기준으로 일단은 설정을 할 예정입니다. 너무 떠있는 종목을 아무리 좋은 실적이 나온다고 해도 매수했을 때 너무 고점에서 매수할 위험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영상 취재는 약간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121선으로 했다는 점 나는 조금 더 하락한 종목 찾고 싶다 그러면 61선으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여유를 조금 더 있게 종목들을 많이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40 넣어도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유동적으로 선택하시고 저는 일단 요 기준으로 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 부분에 대해서도 앞서 그 챗GPT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설정을 했었는데 저는 순이익률을 가장 또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순이익률을 넣도록 할게요. 순이익률은 일단 넣은 상태에서 최근 3년 평균을 기준으로 설정을 했고 1% 이상 9,999% 이하로 설정했고 일단 1%를 넣은 거는 무조건 흑자 기업이어야 된다. 적자인 기업은 찾지 않겠다라고 저는 설정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3년 평균입니다. 그리고 최근 3년 평균을 했을 때는 분기에 대한 내용을 또 찾기를 어렵습니다. 요거는 2023년 기준으로 지금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최근 수치도 반영하기 위해서는 최근 분기도 저는 선택을 해줬고 동일하게 순이익률을 지금 2번 넣는 겁니다. 첫 번째는 최근 3년 평균을 넣었던 거고 두 번째 추가할 것은 최근 분기 기준으로 1% 이상 9,999% 이하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정해주면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넣은 순서대로 이렇게 쭉 조건들이 추가됐다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하나씩 넣을 때마다 추가된다는 것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제외 조건도 저는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요 필터링을 선택했을 때 요 깔때기 모양입니다. 요걸 선택하면 제외 조건을 선택하는데 요 투자 경고위원과 투자 주의 요거 두 개 빼고는 다 선택을 저는 보통 하는 편입니다. 요렇게 뭐 거래 정지나 관리 종목 이런 종목들은 특히나 위험하기 때문에 투자 경고나 투자 주의는 단기 급등한 종목들이 선택이 되는데 그래도 단기 급등 종목 정도는 저는 같이 봐도 될 것 같아서 요 종목을 제외하고 선택해 주시면 된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선택 완료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4조건씩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제일 마지막에 4조건씩을 저장해 주는 겁니다. 저장하고 나서 이제 저장한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저는 챗GPT 저평가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 줄
제일 아래쪽에 생기실 거예요. 이렇게 생겼을 때 이제 조건 검색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쭉 종목들이 나온다는 것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랑 동일하게 나오셨다면 아마 맞게 설정한 것일 거고,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드린 조건 외에 조금 더 타이트하게 보고 싶은 부분, 조금 더 넓게 보고 싶은 부분을 다르게 설정하셨던 분들은 종목은 아마 조금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동일하게 했다면 요 순서대로 나올 것이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검색해보면 총 제가 세어봤었을 때 16개 종목이 나옵니다. 제 기준에서 검색했을 때 너무 많은 종목이 나오는 것도 그렇게 좋지 않고, 또 너무 적은 종목이 나오는 것도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저는 20개 이하 정도의 종목이 나오면 제가 그 종목을 조금은 압축시켜서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적정하게 종목 수가 나온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검색식을 한번 만들어 봤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검색식을 찾았다고 이게 끝이 아니겠죠. 어떤 종목이 더 매수할 만한가를 저는 또 차트로 결국에는 또 판단하는 부분을 아마 많이 보신 분들은 알 테고, 차트를 잠깐 보면서 몇 개 종목만 설명을 드린다면, 한국앤컴퍼니 요것도 최근에 설명드렸죠. 급등 이후에 조정 구간, 지금 박스권 라인 안에 있는 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좋은 상태로 올라갔고 지금은 조정의 구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종목도 충분히 저평가로서 올라갈 가능성 있고, PBR 0.38 굉장히 저평가의 구간, 그리고 배당률도 거의 4.48이나 주면서 이것도 배당률도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충분히 저평가로 볼 수 있고, 실적도 거의 지금 단기 최대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기 실적이 지금 24년께 반영 안 될 수 있는데, 그 검색 시간에서는 근데 최근 실적이 굉장히 좋다는 거 또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실적도 좋아지고 충분히 저평가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긍정적. 그리고 거의 주가가 다시 한번 바닥 지지가 있는 구간에서는 매수했을 때 저점의 매수로서 다시 한번 얼마나 기간이 걸릴지는 알 수 없지만 바닥권에서의 매매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식으로 분명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요건 일단 제 기준에서 말씀드린 거고,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 아모레지 같은 경우에 정말 많이 하락했구나, 너무 심하게 하락했다, 난 너무 역별된 종목들 사지 않겠다 하시는 분은 굳이 당연히 매수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는 거의 바닥권이지 않을까. 최근에 고점이 낮아졌던 이런 추세 라인대를 횡보로서 이제는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 최근에 리오프닝 관련 주들이 굉장히 또 부각을 받고 있는데, 이제는 아모레지도 지금 중소형 화장주들만 올라갔었는데, 아모레지도 이런 대형 화장품 관련 주들도 올라갈 수 있는 모습도 나오지 않을까. 아모레지, 아모레퍼시픽 뭐 동일하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구간 바닥권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근데 요거는 실적이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중간에 순이익이 24년 2분기 때 5,300억이 잡혀 있는데 갑자기 뻥 뛰었는데,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은 오히려 뭐 크게 증가한 부분은 없죠. 오히려 영업이익은 작게 줄어든 부분이고, 그럼 이때 순이익이 크게 들어왔던 거는 어떤 자산을 약간 매각하면서 많이 들어온 부분이지 않을까. 찾아보진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만약 매매하실 분들은 찾아보면서 이유를 검색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매수하기보다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검색해 보시고,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세방전지 같은 경우에도 추세상 봤을 때 최근에 고점이 낮아졌던 이 추세 라인 때는 아직 돌파하진 못했구나, 저항 라인 대를 넘어가지 못한 부분, 하지만 바닥권에서 점점 높아졌던 이런 추세선 라인 대를 따라서는 지지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다시 한번 이 추세선까지 빠졌을 때는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도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더 많이 정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면 이런 구간 62,000원대까지 혹시나 빠진다면 한 번 더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어느 정도 나는 시간을 가지면서 기다릴 텐데 그래도 바닥권에서 매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런 포인트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방전지 같은 경우 자동차 관련 주들이 좋아질까, 2차 전지가 좋아질까, 이런 큰 테마의 흐름도 같이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신산업 이런 것들도 정말 최근에 많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구나. 아직도 이런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이런 라인들 크게 그려봤을 때는 넘어가지 못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도 다시 한번 신저가를 갱신했기 때문에 쉽게 매수해서는 안 되겠다. 떨어지는 칼날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볼 수 있는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경산업 이런 것들도 지금 바닥권에서 슬금슬금 올라오나 최근 리오프닝 이런 쪽이 부각을 받는데 애경산업도 화장품 관련주로서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마지막 거래일 그래도 하락하지 않았다는 게 대단하다. 그리고 강원랜드 이런 것도 리오프닝 쪽 관련 주긴 하죠. 다시 한번 긴 횡보의 구간 만들고 있는 흐름에서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는지. 일단 지지라인 때는 최근에 요 구간 15,800원대 정도에서 지지가 많이 일어났구나. 이런 것들 차트적으로도 같이 생각하면서 볼 수 있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외에도 종목만 쭉 말씀드리면 바텍 이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하락하네. 하지만 거의 코로나의 저점 구간까지 내려왔네. 그러면 이제는 바닥을 찍고 상승 조정 이 큰 파동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는 상승 파동이 추가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TKG 휴캠스 요것도 고점 대비 많이 빠졌고 과거에 거의 코로나 때 저점 가격대까지 근접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저점 라인 때까지 도달한다면 다시 한번 바닥에서 상승할 수 있는 모습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크게 보면서 실적도 같이 보시고 요 종목이 이제 미래적으로 얼마나 또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지 그런 것들 같이 고려해서 한번 검색기 활용해 보신다면 저는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조금 힘드시더라도 오늘 또 연휴기 때문에 약간 저녁에 여유 있을 때 한번 설정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영상 만들었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